성격이란 무엇인가? 심리학자들은 어떤 사람의 행동과 경험으로부터 그의 성격을 추리해낸다. 요즘에는 성격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유전적 요인이 지능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적 태도, 정서적 안정, 미더움, 외향성 등과 같은 성격적 특징도 유전적으로 미리 결정된다. 하지만 그런 특성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과 경험에 있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는 전적으로 환경적인 요인들에 달려 있다. 그런 환경적 요인에는 어떻게 키워졌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나아가 스탠부스 자매의 경우처럼 쌍둥이 형제 자매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여부도 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성격 발달이 대략 30살까지 이루어진다고 믿어왔다. 그 다음에는 성격 발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종의 씨앗 같은 영구불변의 고유한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처럼 생각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격이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인생이 끝날 때까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뇌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 영구불변의 씨앗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보편적인 성격적 특징으로서 어떤 사람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점점 강해진다. 우리 대부분은 항상 사근사근한 것도 아니고 항상 공격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반응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람이 아침 출근길에 앞에 끼어드는 운전자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그날 저녁에 아들과 아주 자상하게 놀아주기도 한다. 우리는 때로는 공격적인 사람이고 때로는 자상한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딱 정해진 어떤 특징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특정 상황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곤 하기 때문이다. 힐데스하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베르너 그레페 교수는 성격이란 상황과 행동 사이의 예측 가능한 관계들에서 나타난다 라고 설명한다. 이는 신경세포들과 뇌 구조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구조에서 생기는 것이고, 이런 구조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변할 수 있다. 왜 목표는 성격 발달의 원동력인가? 우리가 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거나 저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목표와 희망은 인간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이미 1장에서 어느 정도 자세히 다루었던 목표들은 우리의 발달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 같은 목표들의 근저에는 인간의 성격 발달이라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 가령 우리의 기질은 임신 7주차부터 이미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불안, 쾌감, 두려움, 기쁨 등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젖먹이 시절에 상당 부분 결정된다. 우리는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어른이 되어 무엇에 끌리고 무엇을 싫어하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상으로 느끼는지가 대체로 결정된다. 그 다음에는 유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주의력, 언어, 지능 등이 형성된다.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감지하는 법을 배우고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들을 인식하며 자아의식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태도와 의식적 충동 통제와 행동 결과 예측 등을 배운다.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성격적인 영역들을 기초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정한다. 그 결과로 목표들을 좀 더 명확히 의식하거나 덜 의식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목표들이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이 같은 결과는 목표들이 단지 주변의 기대와 규범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개인적 성향과 정서적 특징 때문에 생긴 것인지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
이와 동시에 의식적 목표들에는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들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서로 얽혀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일정 정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같은 특정한 목표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가령 아들을 자상하게 대하는 것은 좋은 아버지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는 성공이라는 목표가, 나중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이유는 독립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인생이 연속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오늘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직업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계속 이 목표를 추구해왔던 것이다. 이 같은 목표들 덕분에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 자신에게 더욱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수영하러 가는 이유는 활동적이고 매력적이고 건강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적 목표들이 어떤 사람과 수영이라는 활동을 결합시킨다. 반대로 개인적 목표 없이 수영을 하려 가면 공허하게 느끼거나 무의미하게 느낀다. 그러므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자기 개념이라고 부르는 정체성,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 자신의 목표들로부터 드러난다. 우리는 자상한 아버지, 직업적으로 성공한 사람, 외모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때 하위 목표들에 비해 상위 목표들이 정체성과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다. 이처럼 우리의 목표들은 정체성만 생겨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때로는 목표들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학에 재능 있는 여자아이가 물리학과가 아니라 아버지 희망에 따라 경제학과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그녀가 진정성이라는 목표와 사랑받기라는 목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경제학을 공부해야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리라고 믿는다면 두 가지 목표는 충돌한다. 그 결과 정체성의 위기가 생기며 목표들 간의 충돌로 인해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가 일어난다. 또한 우리 자신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목표라고 해도 우리는 이 목표를 우리의 능력과 환경에 매일 새롭게 조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런 과제를 수행할 때 인간의 두 가지 근본적 욕구들에 이끌린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최대한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 욕구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자기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높이고 싶은 욕구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표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는 불편함을 느낀다. 또 우리를 자꾸 비판하고 우리의 목표를 의심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불편해진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가치가 공격받을 뿐 아니라 우리와 그런 상황 사이에서 조화가 깨지기 때문이다. 물론 목표를 그런 장소나 사람에게 적응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체성의 일부를 포기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이는 몹시 불안하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 즉, 앞으로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 대신에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인정하는 장소와 사람만 찾게 되는 것이다. 성격은 점점 더 안정되고 강화된다. 이런 질문은 노년기에 우리가 변하는가, 변한다면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물음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큰 상관이 있다. 우리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하며 충돌이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우리에게 적합한 성격과 능력에 맞는 환경을 찾으려 하고 새롭게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 성격 발달은 결코 우연적이지 않다. 우리는 유전자에게 이끌려 다니며 환경에 대해 반응하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효율적으로 우리 자신의 성격을 발달시키는 공동 제작자가 된다. 우리를 높이 평가하고 지원하고 인정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맺는다.
심리학자 그레페 교수에 따르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거나 종종 상대방이 아무 낌새도 채지 못하게 교모한 방식으로 교제 범위에서 제외시켜버린다. 우리는 자신의 목표에 다가가는데 보탬이 되는 능력들을 훈련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옷을 입는다. 우리는 늘 실패할 일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한다. 발달심리학자 요헨 브란트슈테터 교수에 따르면 결혼이나 연애를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해나가려면 배우자 혹은 연인 사이에 인생의 방향과 목표들이 서로 잘 어울려야 한다고 한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우연의 연속인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배우자를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우연히 만났더라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더 높았던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슈퍼마켓들에 들어갈 확률이 슈퍼마켓마다 모두 같은 것도 아니고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쌍둥이인 텐부스 자매가 글라트베크에서 처음 사진을 찍은 것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그 자매의 생활 방식 및 성격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성격은 살아가면서 점차 안정되고 강화된다.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으려 하고 만들어내며 따라서 점점 더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격도 더 확고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이다. 물론 성격도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브레멘 대학교 행동생리학 교수이자 뇌과학 연구소장인 게르하르트 로트 교수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성격 변화에는 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방법도 더 구체적이 된다고 한다. 노년에는 이런 성향이 더욱 강해진다. 은퇴를 하고 자녀도 독립한 노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누리게 되는 한편 안정에 대한 욕구가 더욱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노년기에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보다는 그레페 교수에 따르면 에너지를 안정과 방어에 투자하는 정책에 점점 더 쓰게 된다. 즉, 현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며 새로운 것에 대해 점차 문을 닫는다. 이러한 성향은 습관 때문에 더욱 강해진다. 습관은 자동적으로 진행되므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고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보상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여생은 점차 빠듯해진다. 노년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거나 유용하지 않은 일은 제외하는 일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숨이 일관되게 추구하게 된다. 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개인적 성공을 이루려는 목표들은 이제 무의미해진다. 사람을 폭넓게 만나기보다는 몇몇 지인들에 집중하되 대신 더 깊게 만난다. 정서적 문제들이 중요해지고 대신 새로운 지식들은 매력을 잃는다. 미국 과학자 켄 셸던과 팀 캐서는 2001년 17살에서 82살이 된 사람들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젊은이보다 노인이 자기 욕구에 따라 목표를 세우는 일을 더 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결과 심리학자들이 누적적 안정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나타난다. 즉, 노년에는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만 머물려는 경향이 점점 커지므로 우리가 행동하는 양상들도 서로 비슷해진다. 그래서 우리 행동도 비슷해지는데 그럴수록 자기 자신이 더욱 조화롭다고 느껴지고 우리 성격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느껴진다. 그리하여 나이 들수록 사람의 성격은 점점 더 두드러진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는 동전의 한 면에 불과하다. 이는 때로 우리가 환경을 목표에 순조롭게 적응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 이유는 노년기에는 환경적 조건들이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비는 빨리 늘어나지만 연금은 기대보다 적다. 자식들은 부모 주변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면 수십 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간병이 필요한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사망한다.
게다가 나이 들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퇴화나 질병 때문에 몸과 마음의 능력과 정서적 체험도 변화한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우리 목표들은 어떻게 되는가?